자, 카카오페이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투자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자, 주말 사이에 이런 뉴스가 나왔죠. 길 잃은 하는 디지털 화폐 2차 실험 결국 잠정 중단이라는 기사가 6월 29일 일요일 새벽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앞으로 우리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조금 더 강력한 수급을 모을 수 있는 사실상 확실한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특히나 우리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그리고 개별 종목별로 수급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이게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시원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영상 제작에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바로 볼까요? 일단은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것과 스테이블 코인과의 차이점, 그리고 어디서 이걸 미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장기 로드맵 부재 속 은행권 비용이 컸다 그러면서 컨셉이 스테이블 코인과도 겹쳐버렸던 디지털 중앙화폐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한국은행에서 추진하던 거였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 등 지켜보는 제 논의를 할 거고,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돈을 쓰고 있는 게, 우리 뭐 쓰고 있죠? 원화 쓰고 있잖아요. 이 원화 쓰는 거를 중앙에서 모두 다 컨트롤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러면서 사용에 조금 더 용이하게 한다 해요. CBDC라고 합니다. 중앙화폐라고 보면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 요거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 가지고는 어제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짤막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한국 돈하고 1대1로 비율로 맞춰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의 이름이 A라고 있으면은, 아니면 뭐 A보다는 한국 코인, 무궁화 코인이라고 좀 합시다. 무궁화 코인이라고 있으면은 이 1무궁화 코인을 들고 있으면은 한국 돈 1,000원과 똑같은 가치를 보장해준다는 이런 느낌으로 이게 미국에서는 테더가 있고요. USDC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굳이 머리 아프게 아실 필요까지는 없고, 지금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한국은행에서 밀던 디지털 화폐 vs 스테이블 코인이다. 현재 정부에서 밀고 있는 요거죠. 그런데 한국은행이 백기투항을 했다는 거가 되겠죠. 왜? 사실상 사용처가 좀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이 디지털 화폐 처음 출범했을 때 사용처가 편의점 여기에 거의 국한이 되었어요. 여러분 편의점 가가지고 그냥 카드 쓰고 돈 내고 하면 돼. 굳이 이 디지털 화폐를 쓸 이유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럼 스테이블 코인을 써야 될 이유가 있느냐? 조금 더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사용처가 넓기 때문에 정확히 생각하면 온누리 상품권 시즌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보다 온누리 상품권보다 조금 더 사용처가 많은 곳입니다. 거의 대부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CBDC, 요거 이제 중앙화폐는 수수료도 많이 들고 시스템을 당연히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은행권이 최근 한은에 상용하게 이렇게 뚜렷한 장기 로드맵을 내놔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국회 그리고 민간 업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입법 적용과 합법 연행 논의까지 활발해지고 있는데, 한국은행도 내부적으로 디지털 화폐 관련된 입장을 우선 정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안 한다라는 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이름이 한강 프로젝트인데 2차 테스트 논의를 잠정적으로 중단 보류한다라고 통보했다. 사실상 팀이 완화됐다, 프로젝트가 끝났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뭐 개요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은행들도 많이 참가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KB, 신한하나, 우리 1금융권 친구들도 정말 많이 참가를 했는데, 1금융권 친구들이 지금 같이 밀고 있는 게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까 이 컨셉이 겹쳐버리게 되는 거죠. 은행도 은행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실수가 너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집중하는 판단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에서 밀고 가면 그걸 누가 이깁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부터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하는 주도의 CBDC 2차가 잠정 중단이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준비에 더욱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그동안 한국은행이 여러 차례 예금 토큰 명칭이 다를 뿐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개념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법정화폐 같이 연동화하도록 설계한 암호화폐를 말한다. 좀 말이 어렵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예를 들어서 1무궁화 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은 1,000원과 똑같은 가치를 은행이 보장해주는 이런 거를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금 토큰을 활용한 CBDC 테스트가 한은행이 주도하는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준비 과정과도 연결이 된다는 논리인데, 일단은 무산이 됐다.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에 사진 보시면은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조금 애매합니다. 보시면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교보문고, 세븐일레븐, 이디야 커피, 농협, 하나로마트. 이디야 커피 여러분들 이 커피 한 잔 먹겠다고 이거 이디야 커피 가가지고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요. 그쵸? 굳이 여기까지 찾아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컨셉이 애초에 겹쳤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지금 현재 얼마가 들어갔다고요? 350억 원이 들어갔다라는.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더하면 적자가 충분히 더 클 것 같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잠정 중단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 그러면은 왜 이 350억 원이 들었느냐? 이걸 세이브할 수 있는 세력들은 더욱더 큰 이득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게 뭐냐?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카카오와 네이버, LG 같은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카카오 그룹하고 현재 네이버 그리고 LG가 이렇게 떴습니다. 얘네들의 공통점이 하나씩 있어요. 각자의 영역에서 한가닥하는 사용자들이 모여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카카오, 여러분들 카카오톡 안 쓰시는 사람이 있나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건강보험료라든지 아니면은 정부24에서 날아오는 중요한 문서들도 전부 다 카카오로 처리가 됩니다. 카카오톡.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상당히 많죠. 당연히 시스템도 이미 구축이 돼 있겠죠. 그래서 합격. 네이버 같은 경우 여러분들 검색할 때 네이버 여전히 많이 쓰고 현재 쇼핑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은 파일을 갖고 있고, 그래서 네이버 최근에 AI 카카오랑 같이 해가지고 공동연대로 AI와 관련된 투자도 하고 있고요. LG 여러분들 LG 같은 경우에도 가전제품으로 상당히 잘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LG는 우리나라의 빅 통신 3사 SK, KT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LG 같은 경우에도 사업체에 들어가는 인터넷 분야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 가지 기업들이 전부 다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카카오페이, LG CNS, 카카오 뱅크까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각 종목들 아까 언급한 종목들 전부 다 차트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움직임들 중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명실상부 카카오페이입니다. 왜?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이 시스템 안에서 결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카카오페이다. 그래서 대장주로 오늘 제가 카카오페이를 뽑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가 장중에 나왔다라는 거는 월요일날 상당히 긍정적인 희망찬 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차트 분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차트로 보았을 때 일봉상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내용이죠. 카카오페이가 현재 엄청나게 바닥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2024년 11월 이때 상승은요, 자사주 개선 플러스 상법 개정의 이슈로 잠깐 이 본주들 카카오 네이버가 잠깐 반등했던 때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력들은 여기가 평단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 2만원대라 했죠. 그러면 세력들이 현재 어디까지 올렸어요? 주가를 5배 올렸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들으세요. 자, 세력들은요, 본인들이 주가를 올릴 때 티가 납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올렸을 때 티가 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올리냐? 1차적으로 매도를 해야 될 때 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 2, 3, 그리고 4 이런 식으로 제가 구분을 할게요. 왜 이거 구분하는지 하면 설명드릴 건데, 첫 번째 본인들이 2만원대에서 모은 물량들을 어디서 캔들이 붉은 기둥을 뽑아내면서 4만원대, 그러니까 약 2배 정도 올랐을 때 거래량을 폭발시켜주면서 횡보 구간을 만들어냈죠.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도가 나가는 게 이번 세력들의 특징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물량이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또 대량의 거래를 동반시키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같이 사게 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제가 구분하고 있느냐? 지금 캔들의 길이를 보세요. 사지도 못하게 상한가 완전 잠그면서 다음날도 갭으로 시작한 이날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확실하게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캔들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꽉 차 있죠? 그러니까 캔들이 짧게 그려졌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번이면은 세력들이 아예 여기서 시장가로 긁어버리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매수 벽치면서 샀을 때 이런 식으로 완전 짧게 만들어져요. 비교를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캔들이 길죠. 이 기간 동안은 뭐예요? 이 구간에는 전부 다 매수와 매도가 같이 일어났을 경우는 이렇게 캔들이 길게 뽑히죠. 자,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캔들이 점점 짧아지면서 횡보 구간을 좀 거치죠. 물론 우상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샀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방향이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또 캔들이 길게 뽑혔죠. 거래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사지 않게 되는 기간에 어떻게 합니까? 과열 종목에 들어가 버렸죠. 여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최고점에서 매도가 나왔죠. 자, 근데 중요한
중요한 포인트. 황프로님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뉴스 나왔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옵니까? 아니면은 바로 올라가는 형태로 가겠습니까? 저는 후자에 가까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럼 그 이유가 있겠죠? 뉴스 한 방 때문에 그렇게 갈 것이냐? 그러기보다는 캔들이 지지가 나온 라인을 잘 보세요. 11선 여기에 딱 걸쳐지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여기 점점 두 개 찍혀 있죠? 과열 종목으로 거래가 잠깐 멈추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 카카오뱅크, 카카오, LGCNS,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살짝 주춤주춤 하면서 수급이 멈춰있던 이때 거래 정지가 풀리게 되면서 1차적으로 매도가 나왔으나 세력들은 11선에서 다시 물량을 모아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이 뉴스와 함께 특별하게 월요일날 더욱더 강력한 종목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더욱더 강력하게 반등으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포인트 뭡니까? 월요일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월요일날 어떠한 종목들이 뜨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실시간 대응이 중요합니다. 제가 월요일날도 내일이죠? 대응 자료에 대해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시간 대응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 하실 분들은 여기 제 개인 번호예요. 010 크게 써드릴게요. 4438-5734 여기로 문자로 대응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 현재 캔들이 이런 식으로 지지 라인을 딱 걸쳐진 상태로 그리고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런 단기 과열에 들어가게 되면서 최고점에서 영망치 형태로 매도 물량이 강력하게 나왔고 특히나 앞에 라운드 피겨 10만원을 돌파하면서 이런 식으로 캔들이 만들어지면은 개인 투자자들 10중 8구 불안해서 혼자 못합니다.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평단가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심장 떨려서 매매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에 딱 주차가 되어 있다.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다.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응 중요하다. 대응하실 분들은 여기 010-4438-5734 문자로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 제 개인 번호라니까요. 여기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추가적으로 좀 브리핑을 이어가자면은 우리나라 증시 월요일날 기가 막히고 꼬가 막히게 뭡니까? 월봉 그려지는 마지막 달입니다. 왜 그래요? 6월 31일이죠. 6월 30일이죠. 날짜로 봤을 때 이 6월이 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루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뭐가 돼요? 마지막 월봉을 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7월 1일 되면 월봉이 하나가 더 생기잖아요. 이 월봉 그리기 작업을 그릴 거라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현재 어때요? 6월 한 달간 상당히 강력하게 지수 자체가 1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월봉 캔들이 여기서 시작하냐 혹은 이 아래 시작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치고 상당히 강력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넘어갔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대응 방법 위에 제가 번호 적어드렸죠. 여기다가 연락 주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고 있다. 자, 그리고 간혹가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황프로님 저는 카카오페이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월요일날 혹은 조만간 매도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왜? 본인들마다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도주가 매도가 나가면 다시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2만원, 3만원대 이 바닥 구간에서 사가지고 막 2배, 3배 수익률 나서 재미를 보셨을 텐데 이거를 또 비싸게 어떻게 삽니까? 못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후속주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그 후속주? 당연히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겠죠. 그래서 후속주에 대한 설명 바로 이어서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국방 정책이 변경이 되면서 여러 가지 방산 기업들이 연일 폭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주목할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바닥 대비 그러니까 10만 원도 안 되던 가격에서 현재 88만 6천 원. 그러니까 최저점 대비했을 때는 바닥 대비 1000%, 1000배거를 달성을 했습니다. 무려 1030%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10배 폭등한 수준이죠. 추가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외에도 비싸서 못 사는 이른바 황제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그의 두 번째 주인데요. 현대로템은 바닥 대비해서 359.34%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바닥권에서 잡아가셨다면 얼마나 주식을 편하게 하실까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왜 전달하느냐? 이러한 종목 제2의 현대로템, 제2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가 발굴을 했고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엄청난 핫 이슈였죠.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 판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의 지하 엄청 깊은 곳에 있는 핵시설을 동시 타격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전 세계가 미국의
강력한 파워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콕 집어서 선정한 이 투자 섹터에 전 세계의 투자 거물들이 앞다퉈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섹터가 바로 우주항공입니다. 미국이 예전부터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던 이 우주항공이 이제는 실제 시세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어떻게 미국은 지하 벙커에 숨어 있는 이 이란의 핵시설들을 정밀 타격이 가능을 했을까요? 투자자들은 여기에 주목을 했다라는, 바로 우주에서 인공위성으로 모든 걸 감시 중이었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그런데 인공위성을 띄운 국가들은 정말 많습니다. 중국도 많고 러시아도, 그리고 그 외에 유럽 국가들도 인공위성을 띄우는데 유독 왜 미국만 현재 우주항공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투자 포인트가 나옵니다. 집중해주세요. 자, 쉽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 1kg을 우주로 쏘아 올릴 때 비용이 얼마나 드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생수병 하나가 500ml인데 이게 2병이 되면 1kg가 되겠죠? 이거를 우주로 우리가 쏘아 올린다 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비용이 약 2천만 원이 듭니다.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생수 2병을 시켰는데 배송비가 2천만 원이 되면은 쉽게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미국만이 가능했는데 여기서 투자 포인트가 나왔다는 거죠. 어떻게 미국은 수많은 경쟁 국가들을 모두 다 제치고 미국만 홀로 독자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스페이스X,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는 스페이스X는 로켓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비용 절감을 약 78%나 가능하게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 투자할 수 있는 모든 자금들이 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그리고 또 한 기업이 있는데 아마존,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제프 베조스가 CEO로 있는 블루 오리진, 이 두 가지 기업만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로켓 추진체를 재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업에 투자하면 되겠죠? 아쉽지만은 일반인들은 투자가 불가합니다. 왜? 이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 기업,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는 이 기업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앞서 설명드린 이 두 가지 기업의 공통점은 바로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린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 추진체를 다시 한번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도대체 저궤도 위성이 무엇이냐? 자, 저궤도 위성은 그림에서 보듯 250부터 2000km까지, 그러니까 지구와의 물리적인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위성들을 저궤도 위성이라고 합니다. 요즘 날에는 AI, 자율주행, 그리고 스타링크를 통해서 이러한 저궤도 위성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의 규모가 무려 측정 불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없던 투자처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과거에는 없던 AI발 엄청난 투자 수요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제2의 AI 붐, 그 이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우주항공 분야는요, 워렌 버핏의 마지막 투자처로 유명세를 펼쳤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알 이 워렌 버핏. 워렌 버핏 최종 수익률 여러분들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550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죠. 그런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이 마지막 투자처, 바로 이 우주항공의 이 기업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외국 언론에서 극찬하는 내용, 대한민국의 이 기업이 앞으로 우주 추진체 시장, 그러니까 우주항공 분야에서 엄청난 성장을 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헤지펀드가 약 20조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해서 투자를 하려는 그러한 시도와 그리고 합병에 대해서, 여러분들 외국계 기업이 합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엄청나게 주가 폭등한 거 기억나시고, 심지어 최근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합병을 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10배 날라갔죠. 자, 해당 기업의 차트입니다. 완벽하게 정배열 이동평균선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그런데 더 대박인 거는 이 기업의 매매 동향이다 라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매매 동향이 개인만 팔고 있고 외국인 기관, 보험, 투신, 기타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이 모든 세력들이 현재 뭡니까? 전부 다 빨간불을 켜고 순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이미 세력들은 이 종목에 매집이 시작됐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제2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2의 현대로템, 제2의 두산에너빌리티가 될 수 있는 이 기업. 자, 보시다시피
머스크의 스페이스X 그리고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이 뭡니까? 경쟁 상대다.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고 저궤도 위성 추진체를 초경량으로, 그러니까 무게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되는데 이러한 초경량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저궤도 위성의 핵심 필수인 이것을 어떻게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판매 중이다. 이미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2025년 우주항공 경쟁 패권의 핵심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국내 주요 고객사는 한국항공우주,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일본의 MBCO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종목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을 다 채워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매매에 자신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 종목의 이 기업의 이름만 궁금하신 분들 여기 위에 010-4438-5734로 문자로 기회라고 보내주시면 되시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여러분들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단돈 몇천 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빨리 보내셔가지고 3,000원대 잡으시면은 저는 10,000원 전에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3,000원에 잡으시는 분들은 3배 가까운 수익, 4,000원에 잡으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2.5배, 5,000원에 잡으시는 분들은 2배.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연락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더 수익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매매에 자신 있는 분들은 기업 이름만 알고 가면 되나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시장 상황이라는 건 항상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000원 전에, 10,000원 전에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종목 제가 나오면 또 드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요? 넌 몇천 원에 폭발하기 직전의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 여기 좌측에 차트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종목에 정말 재밌는 포인트를 찾아내는데 여기 보이시죠? 동그라미 치 부분을 주목해주세요. 대량의 거래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2배 이상 상승.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계란 식으로 하락을 일부러 유발시킨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또다시 대량의 거래가 발생하고 나서 주가가 폭등한다. 이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차트를 누가 그리고 있나 찾아보니까 바로 누구야? 외국인과 기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어떻습니까? 정보가 일반 개인 투자자들보다 한참 앞서 있죠.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른다라는 겁니다. 왜? 흔히 말해서 개미털기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왜 그러냐? 여러분 보이십시오. 트럼프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인정한 차세대 먹거리, 바로 이 우주항공의 핵심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워렌 버핏의 마지막 투자로도 유명한 바로 그 기업이다. 독점적 지위로 뭐예요? 외국 기업의 합병, 이 합병이 유망하다. 그런데 이 종목이 얼마예요? 단돈 몇천 원이다. 그래서 이 기업의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기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으로 여러분한테 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과 대응 방법까지 같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4438-5734로 문자 기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